기왕에 안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준석이가 이번에 쪽박을 또 하나 깬 게 안철수와의 합당. 이 문제가 결렬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협상을 멈춘다 이렇게 했어요. 그 일종의 안철수 마이웨이를 선언한 건데 안철수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안철수는 제일 잘하시는 분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물어보지도 않았어 나는. 물어보지도 않았어. 네. 그리고 안철수는 이준석한테 정말 고맙다고 해야 돼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안철수가 협상 중단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협상 결렬 아닙니까? 결렬해서 이제 통합 안 하겠다. 국민의당으로 간다. 이렇게 했을 때 엄청난 역풍이 있는 거예요. 너 거짓말 또 하냐? 너는 거짓말을 안 했는데 거짓말까지 하냐? 철수도 잘하더니 거짓말까지 하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철수를 또 한 거죠. 어쨌든 약속 파기 아닙니까? 뭐 그게 철수하고 이제 다르다고 보면 철수는 했으나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요번에 보니까 또 말을 다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어. 근데 이준석이가 계속 디스를 하지 거기 들어오지 말라고 한 거나 비슷하잖아요. 네. 예스까 노까? 네. 네. 예스까 해갖고 들어오려면 왜 들어오는지 설명을 안 해. 나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쪽박을 깨는 거 그냥 물을 찌끄리는 게 아니라 쪽박을 깨버리는 동냥하러 온 사람을. 못 들어게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지 마라. 너는 서서히 거기서 죽어. 네. 우리가 고사예요, 고사작전.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 풀무질을 해가지고 한번 너 죽어봐. 너라도 요번에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거를 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윤석열도 저기 들어가서 저렇게 힘센 사람도 가서 저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예? 안철수 저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익스큐즈 안철수를 한 거예요. 야 안철수 이해한다. 너 밖에 있어. 밖에 있어도 그렇게 욕 안 할게. 욕까지 된 거는 순전히 이준석의 공이다 그러죠.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어떻든 이제 안철수는 들어가지 않고 제3지대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쓴 거예요. 그럼 안철수가 들어가지 않아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줄어드느냐? 청신호냐 적신호냐 이게. 뭐 우리 김 장관님이야 또 긍정적으로 그래. 아주 그래. 꿈보다 해몽이 지금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이 얘기입니다.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제가 않는 아주 재미나는 입장입니다.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 1995년도에 경기도지사 경선이 있었어요. 예. 그때 김대중이 정계 은퇴했다가 돌아와가지고 힘겨루기를 하게 이기택하고 힘겨루기 할 때 이기택이 장경우라는 사람을 밀었어 경기도에. 예. 그 다음에 DJ는 이종찬을 믿은 거예요. 그렇죠. 서울시장이 그때 조순됐을 때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싸우는데 이제 조순은 되고 그다음에 요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처럼 서울시장 경기지사만 먹으면 이제 DJ가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란 말이에요. 조순이 이제 됐는데 경기지사를 이종찬만 내면 모든 여론조사가 이기는데 장경호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인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기택이 계속 장경우로 나갔죠. 장경우가 나가서 떨어진 거예요. 예. 그때 고대 후배 아닙니까? 그 당선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그것이 그 유명한 이인재 선생님이시죠. 맞아요. 이인재 선생님이 당선됐어. 그래 우리는 이제 야 진짜 경기도만 우리가 먹으면 대통령 될 수 있는데 맞아요. 이런 이인재. 생각을 했는데 예. 이인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낙담을 했어요. 아 끝났구나. 또 끝났구나. DJ 또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1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때 경기지사가 돼서 인기가 캡으로 올라간 이인재가 출마함으로써 500만 표를 가져가서 DJ가 대통령 된 거예요. 그때.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게 그때 그 장경호가 와서 선거를 진 것이 대통령 선거를 이기게 되는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96년도 선거에서 다 떨어져. 중심들 다 떨어져. 정대철 뭐 있잖아. 조세영 뭐 다 떨어. 박실 다 떨어지고 김영환, 천정배 뭐 이거 추미애 이것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될 때 뒤에 젊은 놈들 와서 있게 된 거야. 그래서 97년 선거에 이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옹지마 전화위복. 그 장경우 전 의원이 저하고 엄청나게 친합니다. 얼마 전에 그래. 윤석열 전 총장이 전화가 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내가 답변을 안 했는데 나한테 고 박사가 볼 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답을 안 줬습니다. 나한테. 그 영입을 하면 나한테 와야 해. 나한테.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안철수가 제3지대에 머물게 된 것은 하늘이 준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당으로 안 갔으면 안철수가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안철수가 들어가야 돼. 근데 윤석열이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안철수가 제3지대의 중도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잡고 있으면 저게 이재명이나 이낙연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철수가 당장 잡고 있다 보면 하객진이 된다. 하객진. 하객진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에서 쓴 게 하객진 아닙니까? 날개를 하계 날개처럼 양쪽으로 딱 벌리고 들어오는 보수와 중도로 탁 벌리고 진보 들어온다 해갖고 싹 쏴가지고 여기서 팍 죽여버려야지. 그렇게 그거는 이제 평면적인 거고 입체적인 거는 줄탁 동기를 해야 돼. 예. 안에서 보수가 쪼고 나오고 밖에서 중도가 때리고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철수한테 내가 이제 목도리 있잖아요. 분홍 목도리를 10개를 사줄 거예요. 아, 그래요? 사줘서 후보 단일화 되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한 사람이 아니야.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부산 가서 합동 유세할 때 목도리 하나 걸러줘. 광주 가서 하나 걸려줘. 대구 가서 걸려. 10개만 돌면은 목도리 10개면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내일 내가 안철수 대표가 이 자리에 와서 앉기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확실히 그래? 물어보겠습니다. 맞습니까? 4시에 출연하기로 했죠. 저한테. 그래요? 왜? 이 우리 고영진 선생님을 알아보는 것만 하면 뭐 여기 10만 명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요거 끝나고 환희와 찰스의 티키타카로 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하니까 근데 이번에 협상이 깨진 것은 물론 이준석 대표 그런 오만한 행태, 조롱하고 무시하는 행태도 분명히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어요. 또 이미 주호영, 그다음에 김기현 이 사람들하고 협상을 했다가 그냥 자기는 한 사람은 대표 나간다고 중단해보고 김기현이는 다음에 대표된 사람하고 오라 해갖고 그렇게 흐지부지 된 거 아닙니까? 4.7 재보선 이후에 한 5개월 동안. 그래서 국민의힘이 제일 큰 책임이 있지만 그 내심에는 실무 협상을 계속 무슨 당명을 바꿔라 지거라 하는 것은 국민의당에서 나온 그 협상 대표들이 안철수가 독자 출마의 그런 생각이 있다. 저 사람이 정치 공학에 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든 좀 비틀어 가지고 계속 끌고 가가지고 파토를 시켜야 한다. 우리 속된 말로. 그러니까 안철수가 50%의 책임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러면은 보시면서 내일 안철수 오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또 하나는 우리 김 장관님은 매우 꿈보다 해몽이 좋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물론 100% 단일화되어야 하고 그것이 11월에 되든 2월에 가서 되든 그것이 최대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의 그런 정치 행보를 보면은 늘 타이밍을 놓쳤어요. 타이밍이 맞아야 시너지가 내는 것이지 정치에서는 그 안 맞으면 어그러지면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내요. 그게 이제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목이 잘렸던 저 고향병 네. 당협위원장에 복귀했습니다. 오늘 최고의 그 와중에. 아, 그렇습니까? 아유, 축하합니다. 예. 여론조사로 딱 눌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해도 잘리지가 않아. 오늘 붙여주고 내일 자를 리가 없어. 예. 요번에 안철수의 결정은 잘한 결정이다. 아니, 저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 들어가면 안 되죠. 그 안철수가 그 원어버튼 되고 가서 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한 결정인데. 타이밍도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철수가 타이밍을 놓치거나 헛발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사람 잘못 본 것도 한두 번이 그러지, 아닙니다. 맞아요. 그 얘기했잖아요. 뭐 박지원 했을 때, 뭐 손학규 아니, 쓸 때. 제가 평생을 정치부에서 10대부터 봤으면 10대 말부터 정치부 기자를 했는데 협상 대표들이 가서 뭐 당명을 바꾸니 뭐 지분을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해가지고 시간을 끌고 안철수가 독자적으로 출마하려고 했다. 그런 주장이잖아요. 그런 내심을 가졌다. 협상 대표들도 일부 가졌지 않겠. 안철수는 지금도 또 그때도 독자적으로 출마할 생각이 없어요. 독자적으로 출마해서 완주할 생각이 없어.
독자적으로 출마해서 완주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한두 번 떨어졌어야지,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선거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공포를 갖고 있어요, 안철수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되지도 않을 선거에 나가서 선거 치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나가려고 그 명분을 삼아서 그렇게 했다는 건 옳지가 않고, 안철수가 시간을 끄는 것은 윤석열 있잖아요. 윤석열 대표를 기다렸어. 윤석열 대표하고 제3지대에서 뭘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 그래서 일정하게 세를 가지고 난 다음에 같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그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도 밖에서 선거에 나가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출마 선언 안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정 안 되면은 출마하지 않고 돕는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때문에 안철수가 독자적으로 제3지대로 가가지고 할 가능성은 없다. 아니 저도 그건 100% 동의. 아니 삼척 정도도 아는 일이죠. 안철수가 나와서 당선이 되겠습니까? 무슨 효과? 그런데 안철수가 그동안 정치를 쭉 하는 것을 보면은 정치 공학에 너무 그 매몰되어 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이 좋을 건지 안 들어가는 것이 좋을 건지 이렇게 늘 재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4.7 재보선 때도 들어갔으면 그냥 먹었어요. 그것도 또 밖에 있는 게 더 낫겠다 이거 있었고, 이번의 경우도 꼭 대선을 완주한다기보다는 밖에 있어 가지고 해야 내가 다음 정권에서 어떤 위치에 갈지, 그 다음에 차차기를 어떻게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계산을 딱 하고 밖에 있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이준석보다는 대선 후보가 된 사람하고 협상을 하던, 나중에 2월까지 가더라도 거기 가서 큰 자리 얻어낸 거 아닙니까? DJP하고 똑같아요. JP 정도 하나 얻어내야겠다. 5%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 공학을 하고 있는데 그게 타이밍이 딱 맞을 때 그 시너지가 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버려버린다 그 얘기예요. 내가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타이밍은 앞으로 과제로 남겠습니다만은 이제 안철수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지켜봅시다. 다음 주부터 안철수가 저기 독자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0%로 내려가는지, 지금 그 정당 지지율 6 내지 7%가 나오고 있어요. 네, 5% 안팎에 5%가 나오고 나오니까 안철수가 독자적으로 나가면 5%가 확보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의 목표는 미니멈 5%예요. 예. 5%에서 10%를 얻으면 국민의힘 후보 예스까 노까 입장이 바뀐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오늘 국민 대변인 나온 아이들 있잖아요. 예. 그 얼굴도 잘생기고 왜 젊은 아이들. 네, 지난번에 국대에서. 그 애들이 지금 할 일이 없어. 나는데 뭐 성명이 안 나오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제 보니까 눈을 뻣뻣이 뜨고 막 안철수를 공격하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그거 하지 마라. 그 입술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안철수가 단일 후보로 우리 후보하고 같이 연대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 겨울을 넘기기 전에 새벽 닭이 울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는 어제부로 이준석의 을에서 이준석의 갑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윤석열의 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2, 3%면 이기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가 어차피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제3지대를 택할 수밖에 없고, 중도를 최대한 외연을 확대를 하되 정말 어느 때가 가장 타임리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그래. JP처럼 총리 그래. 또 내각의 절반 주시오. 그런 지분 얘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안철수는 정권 교체를 제가 위해서 볼 때 안철수는 최고로 자기의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명예를 중시한답시고 철수를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이해가 돼요. 던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가장 결단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시간을 끌다가 이게 이제 만전지기를 구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실패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제 그거는 그가 뭐 이제 정치를 하면서 보완해야 될 점이죠. 그분이 여러 차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이 세석으로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내가 늘
저분 정치 시작할 때부터 저런 사람은 내가 볼 때 정치부 기자로 볼 때 정치 DNA가 없는 사람이다. 그 본업에서 잘했으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기여할 뿐인데 왜 정치로 와서 저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여러 차례 그쪽에서 자꾸 비판이 많이 왔죠. 정치를 안 하면 자기한테 그런 DNA가 없다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못해. 근데 정치를 해보니까 이게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돈도 많지 뭐 머리 좋지 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정치를 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번 정말 본인이 다 내려놓고 이번 협상 때도 지난번에 3월 6일인가 선언했잖아. 자기 지분 전혀 요구 않겠다. 통합 무조건 하겠다. 또 대선 불출마하겠다. 그런데 지난 협상 때 뭐 지분이다, 당명이다, 무슨 플랫폼이 오픈 플랫폼이다 이런 거 계속 그런 거 아닙니까? 내일 한번 물어보시죠. 왜 그랬는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영환님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권교체라는 그 대의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좋은데 뭐 정치 현실이 늘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 완주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나라 망치는 거 외에는. 선생님이 그 남명조식이라고 아십니까? 아이, 저를. 영남 영남학파 저기. 함양인가요? 네, 그렇죠. 저 지리산 우파라고 영남 우파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좌파에는 태계 이황이 있고 우파에는 남명조식인데 그분들이 똑같이 1500년도에 태어났더라고요. 1500년, 1501년 그때 태어나서 70년을 살았어요. 그때 당시. 엄청나게. 엄청 사는 열세로 말하면 백수를 넘긴 거죠. 150세 그랬는데 이 남명조식은 조정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벼슬. 그렇죠. 벼슬을. 그 태계가 여러 번 권했는데도 나간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이 관직에 나가지 않았지만 계속 정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상소를 내고 상소문, 단성소라니까 그 중종 때 그거 올려놓고서 가마귀 앉아서 사약이 내려오길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기계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왜 그렇게 용기 있는 발언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조정이 안 간다 이거예요. 나는 벼슬을 안 하려고 생각하면 무슨 말이든 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야. 그 용기가 가능하게 모가지가 날아가도 상관없다. 나 국회의원 안 해도 좋아. 나는 이 말을 해야 되겠어. 이럴 때 말이 쓴소리가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문화생 가운데 42명의 의병장이 나왔어요. 대부분이 거기서 나왔죠. 나왔는데 그 문화생 가운데 제일 유명한 분이 홍위 장군 곽재호예요. 그 함양 그쪽 아닙니까? 그런데 곽재호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곽재호 장군이 마이크를 이렇게 또 그런데 그 일본군 수급 있지 않습니까? 일본 군에 그 목을 따오면은 노비를 막 면해주고 막 양반으로 해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 일본들 죽이는 것도 중요하고 죽고 나면 뭐가 달라고 서로 싸웠는데 곽재호만은 그걸 하지는 않았어요. 왜? 자기는 이거 끝나고 나서 관직에 갈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 역사에 남은 거예요. 이제 그것처럼 정치인들이 정말 선생님 제가 그래도 요즘에 그 쓴소리를 잘하잖아요. 직격을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김영환 TV가 아주 지금 뭐 그냥 다른 유튜브들은 보릿고개인데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폭발적으로 늘더라고요. 그거는 뭐 또 올라갔다 빠질 거기 때문에 별거 아닌데 여기 뭐 선생님 3분의 1도 5분의 1도 안 그러니까 되니까. 그쪽에 의병장이 곽재호 있다면 호남의 의병장은 고경명입니다. 우리 아주 선조 아닙니까? 고경명은 또 아들 둘 또 당시에 권율한테 죽었나? 참 진짜 그 임진왜란 때 그 고경명 장군의 그걸 보면 이 나라가 정말 썩을 대로 썩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우리 고경명 장군의 후손이십니까? 바로 직계 후손들. 그래서 대단한 집안이네. 이렇게 고경명 또 곽재호 이런 의병장처럼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안철수 대표도 정말 저는 전필재. 전필재라고 아십니까? 전필재가 김종직입니다. 김종직. 김종직이면서 조광조의 스승님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화신이고 사림의 최고두인데 그 집안이에요, 제가.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 전필제의 피가 이 윤석열한테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우리 뭐 또 인재 영입위원장까지 맡으시고 규리 선생님이 우리 그 그쪽으로 사모님이 우리 종친이십니다. 아, 그 그러시군요. 전필제의 피가 있어요. 전필제. 우리 김건희 씨가 그 전필제 그쪽에 피를 이어받았군요. 그 우리는 후손이군요. 단종을 죽인 수양을 갖다가 쓴 그 글 있잖아요. 예, 예. 그걸로 3대를 멸한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쓴소리 하는 집안이. 그 피가 나한테 조금 있다고. 이만큼 남았어요 지금. 우리도 비슷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 안철수 대표가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결단을 올해가 가기 전에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요.